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이제 인제스피디움에서 JBRT 벨로스타인을 이제 주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화면에 지금 뭐 데이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순정 정도 뭐 어떤 차종이든 순정 스펙에서는 사실 이 데이터 분석 자체가 드라이빙에 거의 집중이 되겠죠. 뭐 순정이나 아니면 뭐 셋업이 약간 돼 있다 하더라도 마일드한 정도의 어떤 그런 셋업이었다면. 근데 이제 지금 JBRT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일드한 셋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 2까지 올라간 차니까 뭐 지금 뭐 셋업이 마일드하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차량 셋업상에서의 문제점들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또 그 힌트를 가지고 결국에 셋업의 변경 내지는 뭐 약간의 수정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제 이제 타면서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초반부 두 랩은 동계 시즌 중에 서스펜션 셋업돼 있던 그거대로 주행을 한 영상이고, 후반부 두 랩은 여기 이제 그 영상은 제가 이따 따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후반부 두 랩은 지금 동계 시즌과 좀 기온 차이가 많이 나죠. 외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결국 서스펜션 세팅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탄 영상이 이제 후반부 두 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상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부 랩인데요. 초반부 두 랩 중에 첫 번째 랩이에요. 첫 번째 랩에 지금 여기가 어디를 보여드릴 거냐면 인제스피디움 8번 코너 전입니다. 그러니까 7번 코너와 8번 코너 사이. 근데 지금 먼저 영상을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8번 코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8번 코너가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그 하이스피드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코너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속 코너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자, 근데 지금 한번 움직임을 잘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진입할 때 모션을 진입에서 약간 불안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오버스티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가 좀 과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저는 이 문제점을 프론트 쇼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션들이 뒤에도 몇 번 나오는데 요거를 잡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는가? 자, 스마트폰 지금 JBRT 벨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JBRT 슬리브 킷, 그러니까 벨로스타인의 원래 순정 댐퍼에 스프링 킷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프링 레이트는 순정 대비 3배 정도 스프링 상수가 올라간 상태로 세팅이 돼 있죠. 거기에 ECS10 모듈이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보면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원래 순정 사양의 컴포트, 스포트 플러스 요게 그대로 심어져 있고 커스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이제 주행을 했던 거는 지금 보시는 요게 동계 때 세팅이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의 댐핑압, 그 다음에 리어는 100%입니다. 사실 리어는 지금 스프링 상수 자체를 사실 저는 더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아무리 ECS10 모듈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감당해낼 수 있는 댐핑압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어를 100으로 잡았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스프링 상수가 지금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100으로 고정이에요. 지금 반응이 딱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지는 것은 결국 여기서 바꾸게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착안해야 될 점은 방금도 보셨겠지만 8번 코너나 인제 스피디움의 어떤 고속 코너 8번, 9번, 9번 다 볼까요? 비가 싹 들어가죠. 어느 정도의 요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랩타임이든 아니면 뭐 레이스 상황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해지면 결국 로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ECS10 모듈에 있어 원래 이런 식으로 베이징 모드에서 항상 프론트 64% 리어 100% 이렇게 맞추고 탔는데 요거를 추후에 이제 뒤에 부분까지 설명하고 어떻게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바꾸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론트 쇼크를 어떻게 만졌어요. 어떻게 만졌을까? 64%가 아니라 이것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70%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두랩의 8번 9번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반부 두랩에서는 8번 9번 코너 어떻게 보면 고속 코너에서 약 오버 어떤 뭐 약간 오버스티어가 나는 약 오버 성향의 진입이 보였었죠. 자,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야건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코너링 스피드 자체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인 코너링 스피드를 보면 데이터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약 언더로 들어가는 이 모션이 랩타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자,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면 그렇죠. 전반부에 지금 잘 보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죠. 전반부에는 2섹터가 어디냐면 2섹터는 이제 코너로 치면 4번, 5번, 6번, 7번 코너입니다. 4, 5, 6, 7. 첫 번째 헤어핀부터 호텔 앞 언덕 우턴이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CK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코너 4구간. 여기는 전반부가 빨라요. 후반부 영상을 보면 1, 3, 5섹터 마코너는 뭐 큰 차이 없는데 어찌됐든 마코너도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후반부 두랩이 더 빠르죠. 이게 결국 세팅 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8번 9번 코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야건도로 들어가는 방금 그 모션이 약 오버로 들어가는 이 모션보다 빠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통계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몸으로 이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CK 코너, 저속 코너에서는 그 앞에가 빨랐다는 거죠. 이쪽이 전반적으로 한 0.2에서 많게는 한 0.2초, 0.3초 정도가 빠졌죠.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여기가 프론트 댐핑 합이 64%, 여기가 70%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시면 결국 뭐다? 저속 코너에서는 프론트의 댐핑이 좀 빠지면 좋을 것 같고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기가 더 잘 흐를 수 있는, 프론트가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이런 모션이 바람직하고요. 고속 코너에서는 프론트가 좀 버텨주는 그런 세팅이 훨씬 더 빠를 수 있겠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 전통적으로 뭐 3웨이 이상의 쇼, 뭐 일체형 서스펜션 얘기죠. 지금 이거는 뭐 2웨이 TTX 뭐 데이터를 일부 제가 이제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2웨이는
뭐 첫 번째가 뭐죠? 리바운드, 그리고 지금 컴프레션. 리바운드, 컴프레션. 이 두 가지의 어떤 세팅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3웨이 같으면은 뭐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 그리고 리바운드. 뭐 내지는 컴프레션, 하이 스피드 리바운드, 로우 스피드 리바운드. 내지는 4웨이 가면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 리바운드, 로우 스피드 리바운드. 그렇게 네 가지 채널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그 하이 스피드와 로우 스피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 그걸로 하이 스피드, 로우 스피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쇼게 움직이는 그 로드 길이가 변하는 그 쇼게 빌라시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영역이 로우 스피드고요, 이 영역이 하이 스피드 영역이에요. 마찬가지 리바운드에서도 여기 이쪽 영역이 로우 스피드, 여기가 하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A 쇼 만진다고 하면 로우 스피드의 초반부의 강도,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하이 스피드 쪽에서는 기울기가 그닥 의미가 없어요. 사실 로우 스피드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하이 스피드에서도 물론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요것은 좀 약간 특수성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쇼크 다이나모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차량의 움직임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세팅의 변경을 하는 요런 거하고, 지금 이 핸드폰을 보시면 그런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저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모드가 있어서 저는 다음번에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었죠? 저속 코너에서는 댐핑압이 64% 부근이 좋았고 고속에서는 70% 부근이 좋았다. 뭐 거기에 뭐 큰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로 치면 지금 다시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렇게 올렸더니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악셀 넣는 거 보시죠. 언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후반부 두 랩의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다시 잘 왔어요. 자, 똑같이 운전을 했어요. 저는. 와, 근데 지금 프론트 쇼크가 안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눌리는 게 아니라 안 펴지는 거죠. 리바운드가 지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벨로스타 N 순정 전자식 댐퍼, 이거 뭐 1A하고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리바운드하고 컴프레션이 같이 연동돼 있어요. 그 중에 리바운드 변화가 더 크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게 댐핑압을 높여버리니까 가속할 때 내지는 브레이크 릴리즈 할 때 또는 악셀을 올릴 때, 가속할 때 프론트의 앞바퀴가 밑으로 느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가 나버리죠. 라인도 붙고 그리고 실제로 악셀도 놓게 되는 거죠. 아, 요거 안 좋죠. 요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코너링 스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GPS상 대략 106에서 120 부근까지, 요 부근에서 지금 댐핑압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모션이 또 나오는 게 1번 코너는 괜찮았고요. 자, 5번 코너 볼게요. 5번 코너. 자, 5번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탔어요. 앞서가고 악셀 가져가니까 또 언더가 나. 방금 여기 악셀 놓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악셀 갔다가 안 된다 해서 악셀을 놔버리죠. 자, 이게 탈출 언더가 있는 거예요. 댐핑압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GPS상 100 초반이에요. GPS상 100 초반이면 실차에 찍히는 속도로 치면 대략 한 110 부근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지금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저속 코너,
저속 코너에서 지금 댐핑 합이 세다. 지금 차 회두가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 아까 앞에서 고속에서는 64%의 댐핑 합이 너무 약했다. 자, 이걸 놓고 보겠습니다. 자, 고속으로 그럼 저속과 고속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하고 보면 될까? 그러면 11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110. 자, 여기에 지금 속도가 나옵니다. 자, 110에 댐핑을 쭉 여기 요 숫자가 찍히죠.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로 70까지 끌어올려 버려요. 자, 그럼 그 이후에 마찬가지 70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전통적인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리바운드 내지는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 리바운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4A처럼 지금 이 기능이 있는 어드밴스드 기능이 있는 이 CS10 모듈에서 차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는 뭐 좀 더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2% 할까요? 이 정도 해놓고. 자, 그러면 그 아래쪽 속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으냐? 인제 같으면 보통 저속 코너의 기준이 대략 한 60 정도가 되죠. 60km에서 64% 이렇게 맞춥니다. 그 밑으로 가면 조금 더 약해져 주는 게 뭐 이런 속도를 만들면 안 되지만 60. 지금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64%냐 70%냐 그 몇 퍼센트가 얼마나 크겠나 싶지만 실제 세팅을 할 때 단 1, 2%를 가지고 차가 언더가 나고 오버가 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뭐 핸들링 뭐 기능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무시하고요. 라이드에 지금 우리가 요 가지고 있는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 이걸 통해서 다음번에 더 나은 움직임과 더 나은 어떤 운전을 위해서는 지금 요런 식으로 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벨로스타 N의 경우에 요렇게 쇼바와 뭐 다른 파츠들의 셋업 값을 변경을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랩타임 단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JBRT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도 실제로 차에 세팅을 하고 또 뭐 운전을 이제 저희가 뭐 강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영상을 놓고 변화를 시킨다는 뭐 셋업이든 운전이든 이런 패턴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죠, 실제로. 자, 그래서 지금 쇼바는 이런데 사실 이 쇼의 세팅이 바뀌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최근에 JBRT 벨로스타 N에도 브레이크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따로 서스펜션 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서스펜션의 세팅은 시작이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타이어가 뭐냐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세팅 값들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타이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절대 그립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쇼바 세팅은?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와 타이어 1번, 2번 브레이크 얘네가 결국에 모든 그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반영해서 서스펜션이 결국 나머지 뭐 차대의 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의 변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동계고 하계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옥 세팅이 바뀐다고 뭐 그 날씨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파츠들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세팅은 굉장히 미세하게 댐핑압도 아까 보셨다시피 1% 단위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잡아내는 것이 차량의 정확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원래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내용상 지금 서스펜션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한 주제다 보니까 그거를 살짝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브레이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 JBRT가 셋업 1등인가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뭐
저희를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감사한데, 저희가 셋업 1등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셋업이 1등이다. 셋업이 1등이다. 그래서 우리의 셋업 데이터가 최고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타이어에 따라,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타이어에 따라, 브레이크 시스템에 따라,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안에서도 쓰는 브레이크 패드에 따라, 그 다음에 드라이버 무게에 따라, 또 드라이버의 운전 성향에 따라,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 언더가 빠르냐 약 오버가 빠르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이버의 운전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팅이 1등이다? 이거는 너무 후진국적인 발상이고요.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셋업을 1등이냐, 우리의 셋업 데이터가 최고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셋업을 잘하는 업체고, 셋업을 잘하는 엔지니어고, 또 미케닉이냐? 그게 도대체 그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방금 보셨던 이런 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영상,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 드라이버 한 명 한 명한테 잘 맞춰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리드해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결국에 샵과 엔지니어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예리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께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